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왔습니다. 동네 꼬마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숨 막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숨 많이 쉬어두시고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동네 꼬마 형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 동꼬 형님이 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네. 될까요? 키워드가 네. 되게 흔한 키워드입니다. 여자친구입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필 거고, 많은 새로 사귄 커플들이 오. 꽃놀이도 가고 또 결혼도 하는 이런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 시즌에 맞춰서 즐거운 또 연애 생활 되시라고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잔인하네요. 그래서 예. 잔인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작년 연말에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이제 저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일하는 동생인데, 동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큰 구심점은 없는 친구인데 서로 제가 전시차를 팔아서 타 지역에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마침 저녁밥 시간도 되고 그래서 배고가 고파서 차를 갖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밥이나 휴게소에서 먹어야겠다 하는데 선뜻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저보다 동생인데 이 친구가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같은 브랜드에 있으니까 한숨도 쉬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 동생도 차 가지러 오면은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랬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오. 굳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시차를 팔아서. 그래서 예. 친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통화를 해요. 이번 달에 몇 대 팔았냐? 뭐 좀 힘든 고객은 없었냐? 그래서 연말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 너 혹시 무서운 얘기 조금 섬뜩한 얘기 아는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예. 왜 바로 얘기를 안 했냐면은 조금 어쩌면 시들무에서 많이 다뤘을 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또 100% 이건 리얼이니까 네. 한번 오늘 들고 와봤어요. 이 친구가 올해 나이는 35이고 28살 때 겪었던 일이에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원래는 취직을 그냥 했었는데 일반 직장은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야근도 있고 특근도 있고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자기 그 성격하고 안 맞더래요. 그래서 6개월도 안 다니고 딱 때리치고 이제 친척이 소개를 해준 게 저희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으로서 시작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잘 자리 잡았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부모님한테도 독립해서 혼자 좀 살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나와서 살면서 이제 피 끓는 청춘이 저녁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고 검색을 좀 했대요. 그 우리 이성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어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채팅을 좀 할 수 랜덤 있는. 채팅. 예, 같은 이제 지역을 좀 알려주면서 서로 오. 매칭을 해줘가지고 이제 몇 분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씹히고 뭐 대화를 하더라도 잘 안 이어지고 이러는데 어떤 여성분하고는 매칭이 돼가지고 쪽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좀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얼굴 보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쪽지하다가 만나서 술 마시는 건 좀 뭐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말씀 주시는 게 너무 매너 있고 좋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게 이제 저녁 한 10시가 못 되었고 만남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머리 감고 머리에다가 왁스 칠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번화가 쪽으로 나간 거예요. 약속 장소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은 서로 이름은 모르고 약간 닉네임식으로 딱 가가지고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만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연락처는 서로 교환 안 하고. 그래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키는 한 160 정도 돼 보이고 얼굴은 평범한데 약간 보기 좋게 통통하신 여성분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마른 여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침 자기가 가진 이상형하고 어느 정도 약간은 매칭이 돼서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똘비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똘비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만나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거기 나갈 때 목적의식은 좀 뚜렷했겠죠. 그 나이에 피 끓는 청춘에 오늘 저녁을 내가 한번 뜨겁게 불살라 보겠다. 그래서 이제 막 건배하고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누는데 이 여성분이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예. 이 여성분은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남자친구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는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연인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녁 늦게 너 누구 만나냐, 어디 나가냐, 인증샷 보내라, 이런 거는 솔직히 서로에게 실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이었대요. 똘비가.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나이는 22살이더래요. 대화를 해봤더니. 근데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살던 지역은 좀 먼 지역에서 살다가 업무 때문에 이쪽 지역에 얼마 전에 넘어와서 자리를 좀 잡았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오늘 저녁을 뜨겁게 불살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더 만나보고 싶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더래요. 대화를 할수록. 그래서 다른 마음 안 품고 진짜로 매너 있게 술 먹고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실명을 알고 이제 각자 집으로 헤어진 거예요. 되게 딱 매너 있게. 그 이후로 서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뭐 만나서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또 이 여성분이 차도 있으시더래요. 22살인데. 네. 근데 완전 상여자인 게 쌍용 거 벤 차량 있잖아요. 그 픽업 트럭 벤 차량을 몰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예. 와, 상여자다. 진짜 뭔가 매력이 찰찰 넘쳐 흐른다. 예.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연인 관계로 드디어 발전을 했대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100일 넘게 쭉 만났는데 조금 이제 불만이 생기더래요. 물론 굉장히 좋았대요. 저녁 한 8시 이후로는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뭐 없고, 본인이 심심하거나 해서 전화하면은 바로 받든가, 아니면은 안 받더라도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는 항상 콜백이 와주고, 네. 나에 대해서 구속도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의심도 크게 안 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고 너무 좋았는데, 100일이 넘어간 시점에 불만이 뭐였냐면 진도가 안 나가더래요. 뽀뽀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더래요. 너무 완강한 이 거절에. 그래서 피 끓는 청춘이 이제 막 죽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래, 내 나이도 28인데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조 있는 여자가 좋지. 또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고 진짜 미래를 완전히 약속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될 건데 내가 너무 조바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궁금증들이 증폭이 되더래요. 이게 100일이 넘어가고 반년이 넘어가고, 무슨 궁금증이 증폭이 되냐면은 집을 모른대요. 이 똘비의 집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바라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되게 정중하면서도 완강하게 거절을 한대요. 집 바라다 주는 거 싫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왜 그러냐고 몇 번 물어봤더니, 실은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굉장히 집착이 강한 스토커였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상처가 좀 치유될 때까지만 날 좀 보듬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모로 의심들이 생기는 게, 집도 모르고 저녁이 되면은 연락이 안 와. 근데 내가 연락을 하면은 안 받으면 30분에서 1시간 있다 연락이 와. 혹시 밤일을 하는 게 아닌가, 얘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크게 자리를 잡더래요. 근데 밤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많은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마냥 바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집이라도 한번 보자. 집을 알면 얘가 집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친구가 퀵 배달 일을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친한 친구인데, 야, 내 여자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내가 좀 이런 게 많이 궁금한데,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 너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내가 문자를 보내면은 30-40분 정도 후에 그 번화가 택시 타는 쪽에서 네가 오토바이를 한쪽에 하이바 쓰고 좀 기다리고 있어라.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면 네가 어느 동네로 가는지 집을 좀 한 번만 따라가 봐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얘기를 듣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내가 그건 하겠다. 친구인데 그거 하나 못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술 한잔 먹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30분 후에 준비 좀. 그때 친구가 이제 답장이 왔어요. 준비 완료. 그래서 여자친구 택시 태워서 잘 가 하고 보냈는데, 일단 여자친구가 집이 어딘지는 안 알려줬어도
일단은 번화가 기준으로 뭐 내 집은 북쪽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위치만.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남쪽인 거예요. 완전 반대쪽. 오? 집도 완전히 거꾸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파악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주택가 쪽에서 내렸는데 내가 천천히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따라갈 수가 없잖아. 내가 택시 내린 데까지는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참 고맙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의심이 더 커지더래요. 예. 아니 집은 안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위치를 거꾸로 알려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얘가 그렇게까지 뭔가를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일단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린 그 동네로 자기 차를 가지고 다음날 가봤대요. 다음날 가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저녁에 그 동네를 그냥 쭉 걸어 다녀봤대요. 뭘 찾은 거냐면은 여자친구 차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차를 찾아보려고 쭉 걷는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달동네가 하나 나오더래요. 예. 근데 일반 동네하고 달동네 경계면에 있는 집에 여자친구 차가 딱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근데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주택 옆에 차가 주차돼 있다고 이 집에 여자친구가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차 옆에 가가지고 담벼락 뒤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안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전화나 한번 해보자. 벨소리라도 혹시 울리나 한번 들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봤대요. 그랬더니 안 받더래요.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콜백은 올 건데 근다고 내가 여기서 전화 받으면 뽀록 나니까 담배는 한 대 피고 가자. 그래서 그 담벼락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택 대문이 그 안에 현관문이 끼익 하면서 열리더래요. 근데 주택이 허름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주택이고 앞에 작게 화단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나 이런 건 안 심겨져 있고 그냥 흙만 있는 화단이 있는 진짜 허름하고 작은 주택인데 안에 현관문이 끼익 열리더니 여자친구가 거기서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게 맞구나. 근데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 보니까 화류계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 시간이 한 저녁 10시 정도? 봉투에다 뭘 담아서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혼자서 그 시간에 여자가 그 앞에 화단 흙을 막 삽으로 파더래요. 삽으로 착착 파가지고 봉투에 있는 거 그 안에다가 탁탁 덜고 다시 흙을 덮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다가 뭐 치우고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뭐라 혼자 투덜투덜 하더래요. 네. 뭐라 투덜투덜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보이길래 그래도 이 동생이 나름 머리가 빠릇빠릇한 게 벨소리 울리면 걸리니까 본인 거 핸드폰을 후딱 꺼내가지고 진동 모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발소리 안 나게 총총총총 그 골목 따라서 이제 한참 멀어진 거죠. 아니야 다를까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래요. 그래서 안 받았대요. 일단은 목소리 들릴까봐. 그리고 한참 떨어져갖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더래요. 그래서 자기야 뭐 했어? 그러니까 나 그냥 누워서 TV 보고 있었어. 이렇게 또 일상적인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 일주일을 매일 순찰을 돌아봤대요. 그냥 거기를 서로 데이트하는 날 아니면은. 그랬더니 어디 나가는 거 없이 집에 계속 있더래요. 집에 불도 켜져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어두운 일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근데 그 외적으로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답답하더래요. 이때가 거의 근 1년 가까이 만났을 텐데 이 친구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지 형제가 누가 있는지 본래 고향이 어딘지 뭐 말은 하는데 별로 신뢰도 안 가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오픈하는 게 없더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뭐 하는 친구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말투에 섞여 나오면서 좀 언쟁을 벌였대요. 한 번에 드디어 네. 좀 싸움이 크게 한참 말싸움을 하고 전화를 이렇게 끊고 있는데 내가 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이건 내가 화낼만 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퀵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퀵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도 이제 몇 번 봤었거든요. 네. 야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야 뭐뭐뭐뭐 차 남바 그 여자친구 차 맞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네 여자친구 같더라고. 지금 시장에서 닭 사고 있다야. 그래요. 그래서 닭?
이 시간에? 무슨 닭? 그랬더니 시장에 가보시면 이제 제 지역에도 있는데 생닭을 이렇게 파는 그런 시장인데 살아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날개 깃털 같은 거 빼가지고 파는 시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생닭을 샀대요. 근데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사서 가더래요. 그래서 픽업 트럭 뒤에 우리 그 강아지나 고양이 넣는 이렇게 집같이 생긴 케이지 있잖아요. 이쁜 거. 네. 거기다가 닭을 넣고 지금 가려고 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거 퀵비 내가 줄라니까 좀 따라가봐. 어디 가나. 야 따라가봐. 나 이유는 묻지 마.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어 한 가볼게 하고 이제 친구가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야 한참 따라왔는데 시 딱 벗어나면은 있는 시골 마을 하나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봤는데 그 이상은 따라가면 나 걸린다. 여기까지는 내가 아무튼 따라와봤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위치를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가 차를 한 대 팔았던 동네더래요. 거기가 시골 여기저기 저도 차를 많이 파니까 뭐 그런 아다리는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여기에 연고가 있을 리는 없고 참 이게 뭔 일일까 하다가 영업사원의 재치가 살짝 발동을 했어요. 이 동생이. 네. 그 닭집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그랬더니 친구가 설명을 해줘서 닭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닭집 사장님을 이제 추궁을 좀 했대요. 왜 그러냐면 어린 여자가 와서 이렇게 닭을 사가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방금 왔던 픽업 트럭 타고 온 여자 뭐 자주 와요?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사장이 그런 건 왜 묻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친구인데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닌데 참 여자친구가 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다른 남자 몸보신 시켜준다고 요즘 닭을 좀 해다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정황이 좀 있어가지고 사장님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걸 내가 함부로 뭐 다른 사람에서 얘기할 수 있고 없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차 팔면서 느낀 거지만 제일 좋은 이거는 딱 우리 신사임당 누님 2장을 딱 드린 거예요. 10만 원을 딱 드리면서 저 진짜로 간절하니까 말 좀 해주셔요. 그랬더니 딱 돈 받으시더니 한 5일에 한 번꼴로는 오신대요. 그 고객이 여자친구가.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씩 사간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는 사람이고 궁금은 한데 굳이 물어볼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팔았대요. 예.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명함을 드렸대요. 저 다음에 여자친구 와서 생닭을 사면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좀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제보비 오늘 드린 것만큼 내가 한 번 더 드린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 그런 건 어렵지 않지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실히 이제 신사임당이 최고예요, 진짜.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언쟁을 벌인 커플들은 조만간에 또 바로 언쟁을 한 번 이렇게 벌이고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조만간에 한 번 또 싸웠대요. 또 싸우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싸우고 난 다음날 그 닭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핸드폰으로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 사장님 봤더니 방금 여자친구 닭 사가셨어요?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제가 찾아뵙고 살해하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뭔 계획이었냐면은 그 시골 동네로 그냥 바로 가봤대요. 그냥. 예. 근데 본인이 그때 회사에 있어가지고 본인 차를 타고 가면은 알 수도 있으니까 시승차를 타고 갔대요. 시승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마을 초입에서 차를 한쪽에 대놓고 기다리는데 여자친구 차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래요. 뭔가 내가 계획해놓은 게 맞아 떨어지는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길래 차가 한참 멀어졌을 때 본인도 시동을 걸고 마을로 따라 들어갔대요. 쭉 따라 들어가는데 마을 지리는 되게 간단하고 이 마을을 차량 출고 때문에 2번 정도 와본 마을인데 이 마을 끝에까지 들어가면은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옆으로 비포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돼 있고 이 길을 쭉 따라 들어가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산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의 길인데 그 뚝방길로 쭉 따라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연고도 없는 곳에 본인의 선산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수지 비포장이 시작되는 쪽 옆에다가 한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갔대요. 걸어서 한참 들어가는데 한 5분쯤 걸어 들어갔을까? 딱 차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닭을 한 마리 사왔잖아요. 여자친구가. 닭 목하고 몸통하고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줄을 하나 매가지고 나무에다가 짧게 매달더래요. 이렇게 위에서 매단 게 아니고 옆으로 나무 네. 기둥에다가 짧게 매달아서 이렇게 닭을 놓고 그러니까 크게 못 움직이게 닭이 야구 방망이로 그냥 빠따를 치고 있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더래요, 분명히. 네. 한참 그렇게 빠따를 막 치더래요, 그 닭을. 그럼 닭이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한참 그 미친 짓을 이렇게 하고서 차 그 적재함에서 삽을 하나 빼더니 흙을 또 파더래요, 한쪽을. 그러더니 줄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탁 놓고 흙을 탁탁 덮고 차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더래요, 그냥. 뭐야? 그래서 와,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대요. 이런 모습은 뭔가 있다, 얘는. 근데 지금 나오는 차에 마주치게 생겨가지고 뚝방 옆으로 그냥 미끄러 내려가고 정장 다 버리고 그 차는 지나가고 다행히 본인은 못 본 것 같아갖고 다시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려가려고, 약간 지대가 밑에보다 높았으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차가 쭉 내려가다가 본인이 타고 온 시승차 옆에 잠깐 쓰더니 다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막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혹시 걸렸나. 그리고 매장에 복귀를 했더니 옷은 흑투성이에 얼굴은 뭔가 근심이 좀 가득 차 있고 하니까 좀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일로 와, 담배 한 대 피자. 그래가지고 둘이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너 뭔 일이냐 말을 해봐라. 너 뭐 돈 사고 쳤냐? 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선배님, 뭐 돈 사고는 아니고 쪽팔려고 내가 뭐 말도 못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야, 네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내 친구가 어느 동에서 술집을 하나 하거든. 네가 여자친구랑 좀 화해하고 그러면은 꼬셔가지고 그 술집을 한번 가서 술을 한 잔 먹어. 술 한 잔 먹으면은 내가 친구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려니까 너도 통화해놓고 민증 검사를 한번 억지로 할게. 민증 검사를 하면 네 여자친구가 22이라며. 그러면은 보통 민증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나오니까 원래 살던 동네랑 그 민증에 다 써있잖아. 본명이 맞는지도 거기 보면 알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아, 그럼 한번 도와주시라고 딱 다 짜고 디데이가 딱 돼가지고 그 술집을 갔대요. 이제 화해도 했고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사장님, 저 예를 들어서 6번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딱 얘기한 대로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그 신분증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겠다고 울고 가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딱 집에 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그 신분증 내용 한쪽에 메모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문자로 보내줄게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그 문자 온 걸 딱 받아서 봤더니 사진은 본인이 맞는 것 같고 이름은 뭐고 주소는 어디에 써 있고 그리고 출생 연도가 22살이 아니고 25살이더래요. 그래서 3살 맞네. 얼굴은 맞으니까 본인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이도 속였고 한 3살을 속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고향은 부산인데 민증상 써있는 그 주소는 당진 정도로 돼 있는. 이렇게 완전히 또 반대인 이런 곳을,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여자친구인 거예요. 하나도. 뭐 하나 진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은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까지 보고 얘를 내가 계속 만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에 그 스토커를 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숨긴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도 이 여자친구의 본 과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차 팔면서 그냥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객분이 원하는 차가 원래는 2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전시차는 좀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차 리스트를 쭉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당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매칭이 되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잡았대요. 마침 이게 아다리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무작정 그냥 그 동네로 가봤대요. 근데 당진은 굉장히 큰 도시지만 지방 도시여서 되게 작을 거라 생각하고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중국에서 왕서방찾기더래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고인지 남녀공학인지 어딜 나왔는지 본인이 아무것도 정보가 없더래요. 그냥 무작정 홀린 것처럼 왔는데 예. 근다고 본인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학교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런 학생 다녔어요 물어본다고 알려줄 리도 없고 예. 아, 내가 그냥 너무 답답했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있는 저희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차량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니까
딱 들어갔는데 본인하고 연배가 얼추 비슷해 보이는 영업사원이 있더래요. 당직을 쓰고 있더래요. 저도 전시차 가지러 가면은 담배 한 대 피고 얘기도 하면서 놀거든요. 그쪽 영업사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본인보다 한 살 어리더래요. 그렇게 어린 영업사원이 흔치는 않은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이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그래도 내 얘기를 듣고 뭐라도 정보를 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여기 대리점 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을 듣고 한번 움직여줄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네. 얘기를 그냥 해봤대요. 혹시 이 동네에 그 똘비라고 민증에 써있던 본명이 똘비라고 해볼게요. 똘비라고 몇 년생인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름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허세를 부리더래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사고 좀 치고 유명했던 애 같으면은 제가 알아보면 알 수는 있다. 이렇게 조금 허세 객기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명함 이렇게 딱 주면서 혹시 좀 알아보고 정보 있으면은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달라고 내가 요래저래 하고 사실은 여기 지역에 있는 전시차를 잡은 건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하다. 또 자초지종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어렵게. 쪽팔리지만. 일단은 알았다고 울고 본인은 전시차를 가지고 본인 지역에 와서 썬팅샵에다 차를 인도를 해놓고 저녁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예. 그래서 또 신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어디 누굽니다. 딱 받았더니 과장님 저 어디 대리점 누구예요? 아까 거기 대리점이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알아봤는데 제가 좀 이따 카톡으로 졸업앨범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얼굴이 맞으면 그분이 맞을 거고 얼굴이 안 맞으면 그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되게 유명한 왕따였고 사이코였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되게 말수도 없고 애들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번씩 이유 없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친구를 뒤에서 펜으로 찍고 또 심지어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오빠랑 사귀었는데 이 고등학교 오빠가 왕따인 것도 아는데 솔직히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좀 골려주려고 나쁜 쪽으로. 아이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걸 알고 만나는 날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가지고 진짜로 또 큰 사건도 일으키고 했던 완전히 머리 나사 풀린 애라고 그거. 예.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걔 그거 신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걔 뭐 무당한다고 이런 소문도 있고 혼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도 있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안 보인 지 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사진 좀 하나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졸업앨범 사진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맞더래요. 이래서 타 지역에 넘어와 있었구나. 이해가 안 되던 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뭔가 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든가. 근데 이거는 뻥이라는 거를 본인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이 진실이 하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이 똘비하고는 내가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할 수는 없다.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해서 헤어지자고 정확하게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만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틀 후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똘비가 되게 살갑게 대하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매몰차게 말하려고 했다가 좀 다 머뭇머뭇하면서 타이밍을 재다가 이제 시간이 그날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근데 똘비가 오빠 드라이브나 좀 하자고 그러면서 본인 차로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똘비 차를 탔대요. 똘비가 노래도 키고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렇게 해맑은 애가 어떻게 닭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러고 있고 저런 과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소름이 돋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똘비가 운전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쭉 가서 차 세우면 얘기하려고. 근데 똘비가 그 마을로 들어가더래요. 예? 어이구야 느낌이 쎄하다. 이게 알리는 없고 얘가 그래 이쪽 지역에 온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적한 곳 아는 곳이 이곳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닭 묶어놨던 곳에 주차해놓은 그 자리까지 차를 갖고 그 자리에 딱 주차를 하더래요. 느낌 되게 더럽더래요 진짜. 근데 크게 무서워할 건 없는 게 어찌됐건 그 친구가 키가 한 178 정도 돼요. 그리고 막 몸이 막 울고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남성인데 일반적인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쫄아갖고 옆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보조석에 타 있었고, 이 동생은 딱 차를 세우고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똘비가 먼저 얘기하더래요. 오빠 오늘 나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없었어?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소름이 좀 돋더래요. 어떻게 알았지? 그쪽 지역에 이렇게 들쑤시다가 혹시 얘한테 돌고 돌아고 얘기가 귀에 들어갔나?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뭔 얘기를 해. 만나서 그냥 우리 데이트하고 드라이브 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속으론 그랬대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헤어지자는 건 무섭다. 그랬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할 말 있었으면 말해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있구나 싶더래요. 영업사원 촉이 있으니까. 사실은 오빠가 네가 하도 감추는 게 많아서 좀 알아봤는데 알다 보니까 네가 원래 살던 지역도 알고, 때마침 내가 차팔로 갔다가 거기 영업사원한테 네 얘기를 좀 들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오빠는 솔직히 근다. 네가 이렇게 다 감추고 한 게 나 이해도 안 되고 좀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오빠도 날 떠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게 느낌이 분명히 여잔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 순간이. 그래서 헤어지자 말은 전화통화나 문자로 하자. 그리고 아니? 내가 거기 갔다 와서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너한테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니? 오늘 만나서 너랑 이렇게 나 즐겁게 데이트하고 내가 너한테 그런 내색을 비췄어? 네가 그거에 마음에 상처라면 그 상처를 난 안아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멘트를 막 친 거예요. 멘트를 막 쳤더니 똘비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오빠가 진짜로 나 떠나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다 알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빠 나 진짜 너무 감동이고 너무 오빠한테 미안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조석 쪽으로 몸을 뉘어가지고 제 동생, 그 동생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더래요. 예. 그래서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줬대요. 근데 소름 돋더래요. 올라갔다 빨리 상황 정리하고 나 집에 가가지고 문자로 얘기하겠다. 못 만나겠다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머리를 한참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오빠는 다 이해해. 그러니까는 빨리 얘기하지 그랬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흐느끼다가 조용하더래요. 조용하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오빠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뭔 심장?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 그러더라. 숨길 땐 심장이 다 빨리 뛰더라. 그러면서 머리를 탁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눈이 뒤집혔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 고양이들이 털 세우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죠. 막 날카로운 소리. 여자가 막 이런 거. 예. 그 소리를 막 악지르듯이 지르면서 손톱으로 자기 목을 이렇게 뜯을 것처럼 자꾸 핥히더래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근데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 목을 이렇게 쥐어 뜯을 것처럼 조르면서 이렇게 핥히니까 이걸 뜯어내려고 자기가 그 여자친구 양 손목을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까불다가 와이프한테 한두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여자가 생각보다 진짜 힘이 세요. 예. 그리고 이 동생도 같은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풀파워로 이거를 뿌리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치니까 이 사람이 안 다치는 선에서 힘 조절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힘이 더 들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찌됐건 힘으로 뜯어갖고 목에 막 다 핥히고 뜯었는데, 그 컵홀더 있는데 옆에 철물점에서 파는 큰 커터칼 하나가 꽂혀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기에 손 뻗으면 답 없다. 저거는 아무리 내가 남자여도 살 그냥 찢어지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데 그쪽으로 손이 쑥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만, UFC에서 파운딩 하는 것처럼 주먹으로 얼굴을 갖다가 풀파워로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 8방 9방을. 어이구, 예. 그렇게 하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똘비가 얼굴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타이밍에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차에서 내렸는데 똘비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또 막상 겁나더래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주먹이 지금 나도 살려고 나간 건데 주먹이. 머리를 이렇게 딱 드는데 코하고 입술 이런 데 찢어져갖고 피가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딱 얼굴을 드는데
인상과 그 눈빛이 죽일 것 같더래요, 자기를. 예.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머리를 들더래요. 아, 몰라. 커터칼이지만 나는 쟤랑 싸우고 싶은 생각 없고 튀자 하는데 갑자기 똘비가 운전석에 딱 앉더니 시동을 그냥 걸더래요. 예? 그러면서 차로 자기 쪽으로 돌진을 해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냥 차로 마치 밀어서 죽일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옆에 거기가 비포장길이니까 나무 있는 쪽 길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산길로 뛰었대요. 왜냐면 차 가지고 쫓아오진 못하니까. 근다고 여자가 내려서 자기를 쫓아와도 느리니까 여자는.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야, 나 좀 태우러 오라고. 너 그때 그 마을이니까 나 좀 태우러 오라고. 저거 완전히 저거 미친 사이코다고 저거. 나 좀 태우러 오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태우러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예. 와, 나 X 됐어. 내가 이렇게 얼굴을 죽사발을 만들어 놨는데 보나마나 고소 들어올 거고, 경찰에 가서 말해봤자 나는 남자고 똘비는 여자고, 남자인 나는 목에 생채기 몇 개 있고 똘비는 얼굴이 아예 뭉개졌고, 아, 미치겠다. 나 이거 뭐 감옥에 가는 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냥 아무 연락이 안 오다가 한 열흘? 보름쯤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서 받았더니 그 똘비의 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똘비가 사실은 좀 귀신의 시인 아이다. 그래서 용한 무당도 많이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좀 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내보낸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고소하거나 우리가 신고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우리 똘비가 이런 귀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니까 조금 이해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여기서 인연은 끊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 동생이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은 확신을 하거든요. 똘비는 귀신의 시인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왜 알 수 있었냐면, 아까 전에 그 뒤에 말씀드린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똘비 집을 찾아 나서서 똘비 차 옆에서 담벼락 너머로 이렇게 보는데 똘비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뭔가를 묻었잖아요. 네. 딱 뭔가를 묻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씨, 얘는 한참 즐겁게 노는데 꼭 이럴 때 전화질이야 하면서 전화를 자기한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똘비는 매 순간마다 귀신에 씌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냥 예. 사이코패스 또라이지 귀신에 씌인 게 아닌데,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귀신에 씌인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부모님은 자기를 걱정하게 만들고 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치만 봤다가 사이코패스 짓을 해야 되는데 사람 갖고는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닭집이나 가고 그러고 있고 하는 완전 또라이인 거를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해줬는데 부모님은 안 믿더래요. 예. 내가 우리 딸 하루 이틀 봐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사정이고, 아무튼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전했고 뭐 서로 고소의 의사가 없으니까 그럼 이쯤에서 인연을 끊읍시다 하고 인연을 끊고 생활을 하는데 솔직히 두렵더래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뭔 사고를 당할지 두렵더래요. 근데 이 동생이 그래도 강다구가 있다고 느꼈던 게, 여자친구한테 문자는 하나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눈앞에 나타나려면 나타나. 그날이 너는 죽는 날이니까 하고 먼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 예. 답장은 안 왔고 그날 이후로 아무튼 그 똘비하고 마주친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이 아무튼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사이코인 사람을 만나본 건 처음이어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예. 얘기는 해줬는데 아마 시들모에서는 이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요, 한 번도 이 얘기를. 이 정도까지는 없었고요. 대부분 스토킹 뭐 얘기 정도? 근데 스토킹에서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완전 와. 그리고 그게 하나 더 있었네요. 맞아. 그 얘기를 안 했다. 예. 이 친구가 그리고 얘기 들은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그쪽 여자친구가 살던 그 동네 옆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A4 용지로 되게 허술하게 임대라고 써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집 나갔냐고. 그랬더니 집 나갔는데 혹시 물어봤대요. 그 전 세입자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혹시 집이나 이런 곳에 이상 없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단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거길 파봤더니 뭔 내용일지는 아시겠죠? 예. 온갖 뼈가 나오고 썩은 게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 해주더래요. 내가 미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오고 나서 이 동네 길고양이가 다 사라졌다고. 우와. 그 얘기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했었네요. 이거 얘기해줬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런 얘기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을 해하기 전에 동물로 먼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사람한텐 차마 본인이 힘이 딸려서 그런지 못하니까 거기다 화풀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 머리 아파요. 숨 막혀. 머리 아파. 아유, 저 오늘 걱정이 태산이어서 왔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머리 아팠어요, 오늘도.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 채팅으로 만난 적이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 친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가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그쵸. 여자, 남자 다 사람이다 보니까, 항시 우린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성분들은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무섭죠. 그죠. 남자가 사이코면은 진짜, 예. 그건 말도 못하죠. 예. 아무튼 오늘 동꾸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숨 좀 쉴게요. 네. 네. 네, 좀 숨 좀 쉽시다, 여러분들. 예,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동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상식 밖의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스키장 괴담입니다. 긍정대리님께서 스키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길래 또 참여를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긍정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대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또 용기 많이 네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네. 긍정대리님 스키장에서 겪었던 이야기 오늘 들려주실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스키장에서 무조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가요? 사실 예. 거의 이런 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스키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 괴담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키라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위험하지. 예, 위험하다 보니까 스키를 사람들이 타면서 자꾸 그런 게 무의식 쪽에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게 속도가 붙다 보면은 무서운 일도 까딱만 잘못해도 넘어져서 막 다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워서 좀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스키 타시는 분들한테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많은 일이 없지만 그래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도 무서운 일이 없으면은 네네네. 막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네네 긍정대리님 겪은 걸 어떻게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네, 한편으로는 그것에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것을 만남으로써 돌비님과 이런 인연을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진 거고 저희 귀족분들과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닉네임 그 닉값 하시네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뿜어주시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닉값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야기는 뭐 무섭게 가시겠지만 이렇게 시작 네. 전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이제 공포를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기! 먼저 스키장은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스키장은 9시에 열어서 16시에 주간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설 작업이라는 거래요. 그거 하면은 트랙터랑 그런 거 갖다 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누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설 작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개장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22시부터 00시까지 또 정설 작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00시부터 04시까지 심야 개장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갖고
심야개장은 지금 대부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너무 아쉬워요. 사실 제가 스키를 그렇게 많이 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스키를 본격적으로 시즌권을 끊어서 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번 연도에 타기 시작했고 작년에랑 재작년은 그냥 회사에서 워크숍을 갈 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거기서 너무 빠져갖고 인생을 좀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임 하다 보면 소모임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타는 건 아무래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그렇지. 친구들을 데려가면 친구들도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피멍 들고 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예. 그래서 결국은 소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코치님을 한번 만났어요. 저한테 이렇게 보드를 막 타시는 분 알려주신 코치님이신데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날 주간에 이렇게 타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운전대리 저기 편의상 G슬롭이라고 할게요. G슬롭인데 G슬롭은 21시 50분 된 후에는 웬만하면 리프트 타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처음에 정서를 좀 일찍 하나 보다. 뭐 스키장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했고 그날 밤에 먼저 가셨고 저만 혼자 타게 됐는데 역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하필 눈도 많이 내려서 눈 설질도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타다가 21시 37분쯤이 됐어요. 그러니까 13분 남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탈만 하겠다 해갖고 갔는데 리프트 앞에 이번에 없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럼 타면 되지 해갖고 또 재밌게 가서 딱 이렇게 해서 안전바를 딱 내리고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예. 스키장은 그 리프트의 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타워라고. 그 리프트는 12번까지 있었거든요. 타워가.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9번 타워 앞에서 갑자기 리프트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잖아요. 스키장에서 있을 때 막 리프트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앞에 뭐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스키장에서 한 5분 정도 그렇게 리프트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거야. 게다가 노래님 혹시 뉴스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경기도의 모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봤어요 그거. 그 생각이 막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설상가상 눈보라가 막 이제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시간이 늦어갖고 막 그래서 나 이거 큰일이네 이래갖고 빨리 좀 지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딱 상황이네요. 야 이거 누가 찍으신 거야? 이게 리프트가 오른쪽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그 보드를 구피라 해갖고 저는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오른발을 앞세워서 보드를 타거든요. 왼발이 앞으로 가면 레귤러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구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른발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오른쪽에 탔어요. 그 그림처럼. 그런데 리프트가 올라가면 그 반대쪽에 내려가는 리프트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 시간에 그 리프트 옆에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여자요 남자요? 일단 외소한 그거를 봤을 때 여자 같았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워낙에 또 인싸 스포츠다 보니까 좀 머리를 되게 염색을 레드와인 스타일로 이렇게 염색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글도 되게 좀 막 레드 스타일로 이렇게 고글을 했고 그리고 가장 특이했던 건 하얀색 스키복이었는데 불꽃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스키복이었어요. 되게 신기하게. 특이하네.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저기요. 날 추운데 어떡해요, 이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뭐야.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스키 그 리프트를 탔을 때 상급자 코스를 뭣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너무 무섭다 해갖고 나 못한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리프트 타고 내려오시거나 혹은 다리를 좀 삐셔갖고 이렇게 내려오시거나 숨이 차서 내려오실 때 그 반대쪽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세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세요. 앞에만 똑바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기요. 근데 막상 그래 말 걸지 말자. 왜냐면 스키장에서 말을 걸면은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도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몇 년 스키 타셨어요 하니까 그냥 손가락 5개 딱 올려서 5년 타셨구나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하다가 시계를 딱 보니까 이게 22시가 넘은 거예요. 이제 정설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보드 못한다 이러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춥긴 추우니까 게다가 돌비님 그 영화 중에 프로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알프스 산맥에서 스키 타는 애들이 그 리프트가 멈춰서 거기서 12시간 동안 고립되는 영화가 있거든요. 실화예요 그거? 실화는 아니고 픽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도 막 나고 경기도 그 리조트 스키장 사고도 나고 막 생각이 막 무서워갖고 막 덜덜덜 떨고 있다가 몇 번쯤 지나서 이걸 딱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네, 가만히. 게다가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서 이제 앞에 있는 리프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쳐다봤죠. 왜냐면은 사람이 쳐다보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몇 분쯤 보고 있나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리프트 안전바 아시죠? 그걸 갑자기 위로 확 올리더니만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갖고 이렇게 앞을 딱 봤거든요 제가. 근데 아무도 안 보여요. 왜냐면 눈물이 너무 거세니까. 그래서 저기요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진짜. 게다가 그게 9번 타워는 거의 한 13m 정도 되거든요 바닥이. 떨어지면 즉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 씨 하고 이제 막 친구한테 막 전화 걸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 코치님한테 걸었는데 코치님도 전화를 안 받고 막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아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씨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스키장이 22시쯤 되면 이제 정설 작업 진행하고 불을 끌 때인데 그날 그 슬로프는 일찍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암흑이 돼버린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소리 지르죠.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나 아직 안 내렸어요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근데 바람 소리가 막 이렇게 나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소리가 나요. 저 처음에 바람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씨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주변 돌아봤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오른쪽에 앉아있다 했잖아요. 네. 제 리프트가 들리는 거예요. 제 자리가 쓱 들리는 다음에 다시 흔들흔들하면서 원상복귀가 됐어요. 예. 이 말은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반동. 네, 그 반동이 느껴졌어요. 예. 와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갖고 이때 처음에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바로 눈 뜬 다음에 다시 고글 쓰고 눈을 감았어요. 왜냐면 날씨가 그때 영하 한 7도 8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레전드다, 이거. 와. 근데 이때 눈을 감으면은 눈물에 눈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눈을 못 떠요. 예. 그래서 바로 고글을 쓴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무서우니까 그때부터는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너 혼자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때 진짜 아무 데나도 못해요. 이때부터 패닉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래서 예. 와 씨, 잠깐만 막 속으로 막 와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아까 그 사람 어떻게 올라왔지 왜 이러면서 아니, 옆에 분명 사람도 안 탔는데 그리고 여기 저밖에 없는데 예. 그 갑자기 끼익 하면서 이제는 그 리프트가 흔들려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너도 혼자 왔네 너도 혼자 왔어 이런 소리가 옆에서 들리고 이런 웃음소리도 막 나니까 와. 그때부터 막 진짜 막 와 씨 이제 보드가 뭐 필요 없다 진짜 그냥 막 살려달라고 이제 또 소리를 지르려야 돼.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너무 떨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 계속 흔들흔들 거리다가 갑자기 제 리프트가 팍 위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리프트 꽉 잡고 있었거든요. 진짜 엄청 꽉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악력을 총동원해서.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가 들썩 하더니만 바닥에 툭 하고 뭔가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네, 그래서 바로 또 리프트를 닫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뭐야 이러는데 그때 어딘가에서 그 웃음소리가 이제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요. 예. 와 뭐지 이거 진짜 이건가 코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덜커덕 하면서 이제 리프트가 출발했어요. 그때부터 다행이다. 오. 와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진짜 나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덜커덕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뭔가가 잡았어요 저 다리를. 쑥 잡아당긴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안전바를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안전바에 제 턱이 가격다 텅 소리 나면서 그 턱이랑 부딪힌 거예요. 헐. 그래서 악!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 하는데 이미 그 좌석에서 등이 빠져나가서 허리가 이미 좌석 밖으로 드러났거든요 엉덩이가. 그럼 이제 못 올라와요. 힘이 안 들어가서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 그런 다음에 이제 목이 막 막히니까 턱에 잡혀서 그 안전바가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도련님 잠깐 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소리 한번 내주시겠어요? 살려줘 밑에서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살려줘 이런 소리 막 나면서 다리를 막 엄청 잡아당기는 거예요 뭔가가. 막 이렇게 다리를 잡으면서 올라와요 위로 덕덕덕 하면서 막 그때 살 막 잡고 바지까지 늘어지면서 살려줘 이런 소리 나면서 막 오다가 손이 점점 다리에서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가슴팍을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이렇게 막 바라가 부는데 그때 안전바 이제 턱이 껴있잖아요. 예. 그 안전바 제 귀 바로 왼쪽에 손이 딱 잡혀요. 그런 다음에 계속 살려줘 이런 소리가 막 나면서 이번에 오른쪽 귀로 손이 이렇게 딱 잡혀요. 이제부터 진짜 사람이 놀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이러고만 있는데 머리가 쓱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그 여잔가? 근데 돌빈이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어떠한 장면 하나로 모든 톱니바퀴가 맞춰지면서 그 모든 전에 있던 상황이 다 하나로 이어져서 이랬었던 거구나라고 이해가 딱 될 때? 오, 예?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예. 아까 제가 그랬죠. 레드와인으로 머리를 염색했다. 그렇죠. 그리고 고글이 빨간색이었고 흰 스키복에 불꽃 무늬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레드와인으로 염색한 게 아니었어요. 피구나. 네. 와.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이 스키를 타고 있었는데 고글 한쪽이 깨져 있었어요. 예. 거기에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없고 맨 구멍이 이따만하게 나 있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계속 그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도와줘 살려줘 이러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안전바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걔가 소리를 막 내면서 그때부터 이러면서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근데 이게 돌빈이 혹시 아세요? 광소와 통곡은 차이가 없는 거? 와, 예. 그게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근데 그러면서 막 안전바를 흔든다가 안전바를 점점 올리니까 저는 꽉 잡았죠, 다시 안전바를. 근데 제가 힘이 안 들어가요, 그 자세라서. 예. 그러다가 안전바가 쾅 열리자마자 그 스키복을 잡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예. 근데 퍽 소리가 났고 진짜 다리가 아팠는데 다행인 게 그 안전망 있잖아요, 스키장에는. 떨어진 거 방장에.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근데 뒤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다리를 계속 뭔가 잡고 있는 느낌이 나서 진짜 그때 막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그 안전망을 잡고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예. 무서우니까. 막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뒤에선 계속해서 손 막 잡고서 웃음소리 막 나고 하다가 한 몇 분 정도 지나 갑자기 호각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삑삑삑 소리 나면서 그때부터 그 웃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천천히. 예, 그러다가 호각 소리가 사라지고 진짜 장난치고 그때 스키 장갑이 다 찢어졌거든요. 줄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와. 그렇게 해갖고 막 거기서 덜덜덜 떨 매달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안전요원들 그 페트롤팀이라 하거든요. 페트롤팀이랑 안전 스태프들이 막 와갖고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말을 걸고 막 랜턴 얼굴에 비치고 하는데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심각하니까 얼른 데려가야 되나 해갖고 그 스노우모빌에다가 저를 태워서 그때 기절을 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후로는. 그 오토바이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눈에서 타는 스노우모빌.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친구가 와있고 그때 같이 갔거든요. 친구가 와있고 안전요원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는데 보자마자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러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막 그 안전요원 한 명 이렇게 잡아갖고 막 저기 사람 떨어졌다고 저기 그 사람이 뛰어내렸다고 그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는데 예. 안 믿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 그때 혼자밖에 안 탔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그냥 장난치다가 그 리프트 안전바 열고 떨어진 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아니 나 진짜 봤다고 거기 뭔가가 있었다고 하니까는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그 시간에 왜 스키장 거기를 갔냐고 그 잘못하다 거기서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물론 손님이 그 오래 타고 싶은 거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긴 하면 어쨌든 위험한 일이잖아요. 크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복사뼈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오, 넘어져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누군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고. 이상한 사람일세. 그러면서 결국은 흐지부지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코치님이랑 타면서 코치님한테 그 말을 물어봤어요. 코치님. 예. 21시 50분에 그 G슬로 리프트 탔다가 거기서 이상한 거 봤다. 그거 누구냐? 이러니까 코치님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키역 딱 하나만 올리시고 그 뒤로 카톡을 안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히읗 크 하나. 네, 키역 크 하나.
그거 하나만 딱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스키 타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하세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이 본 건지 혹은 저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게 뭐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이 나에게. 지금 긍정대리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이거 아마 똑같이 보신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댓글 달릴 거예요. 예. 그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러고, 그리고 그 모습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생긴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오.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제 추리거든요, 돌비님이. 예. 제 추리인데 이 스키장이 생긴 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아마 아주 옛날에 거기서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못 찾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해서. 아. 그 사람이 지금 그 산 어딘가에 있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지났고 공소시효 같은 것도 다 끝났을 거고, 공소시효가 맞나요? 이게 수사 기간도 끝났을 거고. 네.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아직. 그래서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닐까. 혹은 어떠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좀 잘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야간은 절대로 혼자 보드 안 타거든요. 전 무조건 야간에 옆 사람 없으면 안 타요. 아니 근데 더 대단하신 거는 이런 일을 겪으시고 스키장에 가신다는 거야. 네, 그 대답이 다음 저희 코치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코치님의 이야기로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코치님은 거의 15살 때부터 스키랑 보드를 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25년 가까이를 타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 코치님이 해주신 얘기는 나중에 좀 친해져서 밥을 먹다가 들었는데, 이것도 강원도 스키장이에요. 강원도에 한 스키장에 P 슬로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슬로프가 뭐예요?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요. 그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눈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슬로프라 하거든요. 그래서 스키장에 가면은 막 어떤 슬로프에서 슬로프가 다 이름이 달라요. 근데 뭐 강원도의 어느 H 리조트 같은 경우는 슬로프가 뭐 그리스 로마시나 신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P 모 리조트는 거기가 다 무슨 그냥 막 익스트림 막 이런 막 파노라마 이런 리조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강원도의 Y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게 막 색깔 컬러로 돼 있거든요. 옐로우, 그린, 막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이분이 P모 리조트를 탈 때 이번에도 약간 좀 던지시듯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P모 리조트를 탈 때 그 이렇게 확 급격하게 꺾이는 코스가 딱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산등성이를 깎아서 만든 거라서 바람이 엄청 불어요, 거기가. 네. 어느 정도로 바람 부냐면 기상이 심하게 악화됐을 때는 눈보라 불고 하면은 스키나 보드가 감속이 돼요. 바람이 밀려서. 그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근데 거기를 탈 때 심야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타신 건데, 그날은 스키를 좀 타고 있으셨대요. 보드를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나 이제 스키 좀 탈래 이러면서 스키를 심야에 이렇게 타는데 새벽 1시쯤 됐나 스키를 타고 이렇게 막 샥, 혹시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셨나요? 그 옆으로 촥촥 이렇게 턴을 하면서 내려온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치님이 턴을 하면서 살살살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엄청난 속도로 활강을 해서 확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 근데 이 활강을 하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건 저가 느낀 건데, 저도 보드를 처음 탈 때 뭣도 모르고 상급자 코스를 가갖고 직활강을 했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은 통제가 안 돼요, 보드나 스키가. 네. 그런데 이때 방향이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막 방향이 서서히 꺾이거든요. 그 발의 힘이나 체중이나 무게중심 때문에. 이때 방향을 트는데 이거를 통제를 못할 때 앞에 사람이 있어 못 멈추고 그대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통제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렇게 하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눈에 이렇게 부딪히면 어쨌든 마찰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터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보드를 타는 사람들, 스키를 타는 사람. 터지는 순간 앞으로 넘어져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아무리 있다 해도 앞으로 넘어질 때 그 가속을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를 부딪히면 충격으로 그 뒤에 있는 무게가 들리거든요. 네. 그럼 그대로 머리가 부딪히면 목이 꺾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가 스키를 타다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전신마비가 온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직활강은 어떠한 스키장에서도 직활강은 금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활강을 확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넘어지셨대요. 일단은 넘어지시고, 아니 저런 삐삐삐 하면서 막, 왜냐면 위험하니까. 네.
사격장에서도 총 쏠 때 실수하면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유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타게 됐는데 내려와서 그때는 코치님이 워낙에 거기서 이렇게 그 강습도 하시고 하신 분이셔서 그 앞에 나 스텝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무슨 이 시간에 컬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기 스키장 피슬로그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런 사람 좀 있잖아요. 뭐 이해해주세요 코치님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서 타셨대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타는데 그 코스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또 엄청난 속도로 직활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소리친 거죠. 아니 아저씨 거기서 직활강하면 어떡해, 넘어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사고 나면. 이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갔대요. 예. 아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해갖고 내려가서 이번에 좀 천천히 타야겠다, 나 저 사람 한번 봐야겠다 이러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직활강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옆에서. 근데 코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죠. 근데 저 사람 언제 올라왔지? 그래서 이상하네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났대요. 예. 그 사람이 직활강을 그대로 넘어서 막 부른 거예요 바닥에. 예. 와 씨 큰일 났다 해갖고 내려가서 거기 스키장에 보면 옆에 번호가 있거든요. 페트롤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페트롤 용원이 내려와요. 호각 불면서 썰매를 끌고. 그래서 괜찮으세요 이러니까 막 너무 아파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페트롤 부르니까 네 이러면서 페트롤한테 저기 사람 다쳤다고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운데에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을 만졌는데 막 이런 소리 나니까 보니까 뼈가 부러진 것 같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페트롤 와야겠다 해갖고 일단 그 코치님은 내려가셨대요. 일단 페트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왜냐면 페트롤 기다리고 코치님이 할 게 없다고 내려가셨는데 저 밑에 사고 났다고 보셨냐고 하니까 네 방금 페트롤 출발했습니다 직원은. 그러고 그러면서 다시 타셨어요 스키를. 사람인가 보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핀슬로브 올라가는 중간쯤에 갑자기 페트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기요 사람 다치셨다고 제보 주셨죠? 이러니까 네 거기 있을 거예요. 이러니까 핀슬로브에 사람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아니 넘어졌어요 직활강 하다가. 하니까 아니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얘가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네 그 막 되게 아파했어요. 뼈 부러진 것 같다네. 얘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없거든요. 저희 그러면은 그 위에서 만나죠 이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위치에 갔는데 뭔가 진짜 이상했대요. 그 심야에 정말 그때 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시즌 성수기가 아니고 성수기 전, 그러니까 11월쯤이라서. 근데 슬로프에 스키 자국이 얼마 없었대요. 근데 직활강을 하면 일자로 된 스키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키 자국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쯤이었는데 하니까 여기 사람 없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잘못 보신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코치님은 또 막 네네네 이러면서 이렇게 슝 하면서 갔대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고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나 오늘 진짜 기분 꿀꿀한데 마지막으로 이거 타고 가야겠다 해갖고 스키를 타고 갔는데 내리니까 슬로프 앞에 사람이 한 명이 천천히 스키를 몰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대요. 근데 아까처럼 직활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네. 옆에를 이렇게 지나면서 어디서 사고가 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대요 슬로프 위에. 그러면서 또 턴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그 스키를 탈 때 샥 소리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샥 두두두 막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샥샥 하면서 이렇게 뭔가 끌리는 소리가 막 났대요. 그러다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코치님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 또 직활강을 확 해대요 그 사람이. 와. 야 하면서 소리 확 질렀대요 거기서. 근데 그 순간 코치님이 으악 하면서 넘어졌대요 그 자리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이렇게 스키 자세 있잖아요. 스키 타는 자세. 처음에 두세 번 직활강할 때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자세를 안 잡고 있대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 돌풍이 확 분다고. 그래서 감속이 된다고. 감속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몸에 힘이 안 들어갔는데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그냥 내려갔대요. 예. 근데 코치님이 소리를 지른 이유가 그거였대요. 목이 뒤로 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코치님을 보고 있었대요. 거꾸로 뒤로. 네.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막 덜덜덜덜 거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톱니바퀴. 그 덜덜덜 거리는 소리의 정체가 그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데 이미 온몸의 관절이 다 부서진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없으니까 관절이 없으니까 관절에 힘을 못 받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덜덜덜덜 거리면서 타고 내려간 거래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도저히 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또 아까처럼 사고가 쾅 나면서 이렇게 구상탕탕탕 했대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사람이 아까랑은 달리 아까처럼 막 그렇게 앞으로 막 넘어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내는데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코치님이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서 슬쩍 이렇게 봤대요. 예. 근데 갑자기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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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 관절 소리 있잖아요. 따닥따닥 이런 소리. 네. 그 소리가 나더니만 그대로 그 목이 아까 뒤로 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 상태로 뒤로 누운 상태로 코치님한테 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달려왔대요. 그래 코치님이 깜짝 놀라갖고 바로 스킬 타고 막 내려가셨대요. 근데 뒤에서 이제 그 슬로프 샥샥 소리가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무서워서 뒤를 도저히 못 보겠는데 그게 따라오는 기분이었대요. 막 다다다다. 그러니까 관절이 다 박살났는데 기어서 몸을 막 끌면서 그러다가 소리가 어느 정도 멀어졌대요. 코치님이 진짜 전속력을 냈대요. 자기도 직발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타다가 코치님이 아무리 오래 타셨지만 이미 패닉 상태고 뭐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코치님 그대로 넘어지셨대요. 예. 근데도 뒤에서 막 오는 것 같아서 진짜 익숙한 사람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타거든요. 예. 넘어지고 타고 쭉 내려와서 결국은 그 슬로프까지 해서 거의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페트롤 요원이 막 뒤에서 삐삐삐 하면서 막 호강을 보면서 또 따라오는 거래요. 예. 근데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뒤에서 막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앞까지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슬로프가 이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긴 슬로프는 상급자 코스 밑에 하급자 코스가 있고 스키 타신 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급자 코스랑 하급자 코스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슬로프를 이렇게 이어서 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대요.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그 페트롤 요원이 내려서 삑삑 하다가 도착을 해서 코치님 앞에 섰대요. 그래 코치님은 이미 거의 탈진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태. 근데 갑자기 페트롤 요원이 코치님을 보니까 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저 진짜 이상한 거 봤다고 하니까 저도 이상한 거 봤어요. 이러니까 코치님이 먼저 말을 하셨대요. 누가 관절 진짜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바닥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막 나를 쫓아왔다 기어갖고 나 그래서 그 사람 따돌리고 죽는 줄 알았다고 뭐냐 이러니까는 갑자기 그 페트롤이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치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누우셨대요. 그러니까 돌비님 코치님 입장으로 하고 제가 그 페트롤이라고 할게요. 제가 한번 왜요 한번 할까요? 부탁드리네. 그러니까 어라? 왜요? 아니 이상하네요. 손님 뒤에 누가 엎혀 있었어요. 예? 아니 진짜 이상하네.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엎혀서 이렇게 가는 사람 이상하네. 근데 왜 아무도 없지? 그 자리에서 코치님 주저앉으셨대요. 그리고 그날로 스키복 다 벗고 그날 호텔에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진짜 술 엄청 마셨대요. 거기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코치님도 찾아보셨대요. 거기서 사고가 있었냐고. 옛날에 직활강을 하다가 어떤 모르는 초보가 올라갔다가 스키를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다가 그 급경한 코스에서 방향을 상실해갖고 터졌대요. 턴이. 문제는 너무 빠르니까 터진 상태로 그대로 그 슬로프에 펜스가 있거든요. 안전방지. 네. 그 밑으로 튕겨나갔대요. 그 사고가 나서 발견을 했을 땐 이미 손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다는데 코치님한테 그 말을 듣고 저도 소름이 끼치니까 저도 그런 일을 겪은 거니까. 그래서 코치님 그러면은 어떡해요 하는데 그 코치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긍정대리 뭐 걔도 타고 싶었나 보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드나 스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못 잊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일이 있건 뭐 다치건 그랬던 간에 그 속도감 그리고 그 소리 그 샥샥 하는 소리랑 그 속도감을 못 잊어요. 다시 타러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좀 그 낚시와 비슷하네요. 낚시하시는 네, 분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귀신 저도 보더라도. 돌비님 방송을 되게 많이 보면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셨다 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가시잖아요. 결국에는 귀신보다는 보드가 무섭고. 네. 그리고 코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나도 스키장에서 사고로 귀신이 되면 난 평생 여기서 보드 타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까지도 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혹시 사고긴 사고지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랑 같은 영향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스키장에 오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정말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네네. 그 사고가 난 건데 그냥 네. 뭐 하늘이 판단하기로는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특징들이. 아, 맞아요. 네. 아까 첫 번째도 그랬고 지금 두 번째도 네. 그랬고 그래서 네. 혹시 그런 영향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우, 그렇게 보니까 뭔가 사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쨌든 확인이 되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그 이후로 그 G슬롭을 한번 타러 갔을 때 네. 괜히 그냥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이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렇게 가셨다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편히 좀 쉬셨으면 좋겠고 그냥 좀 편히 가세요. 저는 뭐 영안이 트인다거나 그런 신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유,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편히 있다 가세요 이런 느낌이 들었고, 코치님은 반대로 그 사람 만나면 말하고 싶대요. 오늘 재밌게 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니 그 긍정 대리님 주변에는 다 긍정적이네. 네. 오 긍정 그 에너지가 엄청나네. 귀신을 아유.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긍정적이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와 근데 진짜 레전드네요. 너무 아유, 끼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소름이 너무 네. 끼쳐가지고 다음번에 또 아유.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또 찾아와 네, 주시고 그때 오늘 오신다면 이제는 슬로프와 리프트 얘기를 했으니까 스키장의 호텔과 콘도에 관한 얘기가 있거든요. 사랑해요. 네, 지금 편이 그 스키장 아웃사이드 스토리면은 이제 그건 인사이드 스토리인 거죠. 혹시 갇혀 계시거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눠요. 아, 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대리님께서 갇히는 게 좋건 싫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갇히라면 갇혀야 되는 거고요. 갇히지 말라 그러면 그냥 풀어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갇히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안타깝게도. 아무튼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들려주신 소름 끼치는 스키장 실화괴담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상상이 잘 되고 또 긍정대리님께서 또 열심히 그때 상황을 다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